남한 변호사와 북한 작가가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남변! 북작! 북한에도 왠지 당연하게 군대 계급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이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병, 일병, 그래. 상병, 병장 이렇게 있거든요.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는 이보다 1이 더 더 높지 않나? 왜 뭐 어떻게 된 거지? 뭐 약간 이런 생각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군대를 가게 되면 이게 줄이 하나도 없어요. 맨 뻔뻔해 이거. 그래 줄도 없어요? 예. 한국은 줄 하나 있거든요. 없어요. 제일 먼저 군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전사라고 하지요. 전사? 전사. 그게 가장 나 신병들이죠. 부대마다 이렇게 다 배치돼서 가는데 몇 달 있으면 뭐 한 6개월 내는 대개 보면 줄 하나는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걸 초급병이라고 그래요. 초급병사, 병사, 초급. 그다음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줄 2개 생기거든요. 그러면 네. 중급병사지. 중급병사. 중급병사. 그다음에 이제 상급병사가 돼요. 그럼 줄 상급병사. 3개지. 줄 3개 되면 분대장 된단 말이죠. 분대장. 분대장 되고 그 다음번엔 상사가 있어요. 상사. 예. 상사. 상사는 줄이 이렇게 굵은 줄 통줄이라 그래. 이게 얇은 거 아니고. 굵은 걸 이거 하나 통줄을 이거 통줄 하는데 그걸 달게 되면 그게 상사지. 그 다음에 이제 떡매한데 망치처럼 생긴 거 이렇게 줄 달고 이렇게 한 거 있고 그거 특무상사라고 하는데. 특무상사요? 일명 특사 하는데 그 사람은 사관장이요. 사관은 중대 사관장이에요. 중대에 장교들을 뺀 모든 이 줄배기들의 일과 집행 모든 이런 걸 다 하는 병에서는 제일 최고지. 그러면은 그 의무 복무를 할 때 이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지. 올라 못 가고 10년 다 끝날 때까지도 그 석줄로 그냥 제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장교로 넘어가는데 사실 장교 계급은 병이 끝나야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북한은 장교가 되는 게 여기처럼 뭐 학교를 졸업해서 육사 뭐 이런 데 시험 봐가지고 학교감 들어가서 소위로 인감받아서 가는 거 아니거든. 북한은 아무리 고위급 자녀건 뭐건 무조건 사병생활을 거쳐서 장교가 되지. 한 몇 년 지나게 되면 한 20살 좀 지나고 21살 뭐 22, 요때 봐가지고 장교가 될 만한 재질 가진 사람을 군관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관학교라고 하죠. 군관학교가 보통 2년제거든요. 군대에서 사병생활을 하고 군관학교 가서 2년 나오면 소위로 임관받고 소대장이 되는 거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군관학교 보내니까 또 군관학교가 2년밖에 안 되니까 돌아와 부대에 배치받았잖아요. 와보면 그 부대 병사들 그 사병들 고참들이 27살 막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10년 동안 하니까. 자기는 나이가 어리잖아. 소대장이. 그러네. 그러니까 소대장이 그걸 휘어잡기가 쉽지 않네요. 상당히 그렇지. 장교 계급이 남쪽하고 좀 틀려요. 여기는 소위, 중위, 대위. 네네네. 뭐 준이라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연급은 소령, 중령, 대령 뭐 네네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준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위, 그 대위 사이에 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 중, 상, 대. 소중상대. 연급도 그래요. 소자, 중자, 상자, 대자. 그러니까 장군들 보면 여기는 준장이 있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북한엔 준장이 없단 말이죠. 거기도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상당. 차수, 원수, 대원수 그런 급으로 가는데 뭐 대원수는 김일성하고 김정일로 빠진 그렇죠. 것까지인 거고 원수까지는 뭐 다른 장성들 주는 경우 있는데 그것도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원수 때는 공화국 원수고 다른 사람이 원수 뼈를 따랐을 때는 인민군 원수요. 다르네요. 같은 원수가 아니네. 같은 원수가 아니. 남편! 북작! 그러면은 북한도 이런 급여가 있는지 아니면 뭐도 있는지 여러 가지가 다 궁금하거든요. 아까 여기에 비하면 북한은 그건 좀 많이 다르지. 물론 북한도 돈 주는 거는 있어요. 급여를 주나요? 그 급여라고 안 하고 생활비라고 하는데 그 돈이 그냥 머리 자를 돈이나 될 정도 무슨 뭐 필요하면 요만한 수첩이나 하나 사고 볼펜이나 살 정도 그런 돈밖에 안 되는데 그나마도 나오면 그냥 분대장이 자기 주머니에 넣으면 그냥 끝이지. 근데 그래요? 부대 내에 뭐 같은 그건 뭐 어느 별나라 얘기겠어. 그래요? 부대 내에 그런 상업망이 있을 수가 없지. 좀 큰 부대 주변에 군상이라는 상점은 있어요. 군상. 여기 PX는 군부대 안에 있어가지고 그 물건들이 다 면세가 돼가지고 그렇죠. 담배도 내가 사 보니까
네. 뭐 세금이 안 붙으니까 몹시 싸고. 네, 저도 PX 진짜 좋아했거든요. 한 반 가격 조금 더 되는 것 같더라고. 네, 이 소주도 그래. 네, 맞아요. 술도 다 네, 그렇고 다 그렇죠. 싸요. 화장품도 네. 진짜 싸고. 다 싸더라고. 북한엔 그런 게 없고 설사 네. 그게 있어들 사병들이 돈이 있어야 사지. 뭐 내무 생활이라는 거는 아침에 기상나팔 울리면 뛰어 일어나서 2분 내를 옷을 빨리 입고 뛰어 나가야 되고 그다음 달리기 하고 뭐 운동을 하고 그다음 청소하고 밤 아침 식사하고 주로 오전 시간에는 정치상학이라는 걸 주로 해요. 정치에 대한 공부를 하지. 북한군은 단순히 총을 둔 군인인 게 아니고 혁명전사죠. 정치적 정치군대지 않아요. 정치군대니까 김일성 사상 학습, 주체 사상 학습, 그다음 이제 군사상학이라는 걸 해요. 군사상학은 뭐 무기, 그다음 전략전술 뭐 이런 군사상학, 그다음 이제 오후에 보면 이제 훈련. 네. 훈련은 뭐 여러 가지 뭐 군대로서 할 수 있는 훈련들 다 하는 거고 저녁 식사하고 나면 또 뭐 오락회도 하고 밤에 하루 일과 끝나면 자유 시간을 줘요. 그 한 30분 뭐 40분 이렇게 주는데 그 시간에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고 싶은 거 뭐 고향 집에 편지도 쓴다거나 무슨 이웃 부대인 이웃 중대에 있는 자기 동창생을 만나서 두런두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 시간에는 그 자유인데 그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뭐 여기도 같이 뭐 저녁 점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점호를 하고 자고 그다음 그게 쳇바퀴 돌아가는데 북한군이 워낙 농촌에 노력동원 많이 나가고 그다음 공사판에 가고 할 때는 또 거기 맞게 달라지지. 근데 한국이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막 눈이 많이 왔다. 뭐 철원이다 내가 부대가. 눈치기 가고 그렇죠. 다 같이 제설 작업 막 하고 이제 뭐 그날은 제설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은 남편. 북작. 그러면은 남한은 군대 하면은 떠오르는 이제 음식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사실 처음에 친구들 입대했을 때 되게 많이 얻어 먹었는데 건빵. 저는 군부대용 건빵이 있거든요. 초록 색깔로 딱 이렇게 대구 건빵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 별사탕이 있거든요. 따로 이렇게. 그게 되게 별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좋아해서 맨날 아껴두고 막 안 먹고 이랬거든요. 근데 혹시 북한에도 이런 게 뭐 제공되는 게 있나요? 하루 세 끼 밥도 겨우 먹는데 간식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뭐 북한군의 반찬의 상징은 염장무. 이게 뭐 근데 짠지 같은 그걸 저렴한 거 걸 그거를 이렇게 썰어서 뭐 반찬 그것밖에 없을 때가 많죠. 염장무는 군대 반찬으로 상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누가 어디 군대에 갔다 왔는데 구실 못하면 쟤는 염장무나 좀 먹었다는 게 저래. 그렇게 아예 가을이면 큰 탱크에다가 그냥 무 터놓고 흘리랑 묻은 채로 그냥 막 쳐놓고 들어가 장화로 밥고 거기에다 또 뭐 그 씻는 거예요? 깻잎도 열면 좋고 씻긴 못 씻죠. 그냥 소금도 넣고 이렇게 다 묻어두지. 그리고 그걸 이제 꺼내 먹는데 그래야 제맛이 나거든요. 흙냄새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요? 네. 그게 맛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특이할 것 같아요 되게. 그게 흙냄새 맛있어요. 나고. 나도 지금도 집에서 그거 만들어 먹을 때 있어요. 진짜요? 응. 남편! 북작! 한국은 군형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한 일반 형법보다 이제 군형법이 좀 더 이제 아무래도 엄격하죠. 기강이나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북한에도 군대에서 다른 특별법 같은 것이 존재하는 좀 궁금합니다. 군법이 있어요. 군법이 있어가지고 군법도 평시하고 전시법하고 병화식에 있으면 그게 조금 틀리고 한데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한다면 어쨌든 당과 수령에 대한 반란을 꿈꾼 죄겠죠. 엄중한 처벌을 받는 뭐 경우가 쿠데타를 뭐 기획했다거나 뭐 그런 거고 조선 쌍방국 그러니까 남한 미국 이런데 군사 기밀을 팔아먹거나 어쨌든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엄중하죠. 그다음 부대 내에서 동지를 살해했다거나 또 상관을 살해했다거나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러면 뭐 사형이에요? 그건 당연히 사형이죠. 사형. 발령병도 원래 엄청 사형까지도 갔었어요. 가는 그런 옛날에는 그래서 오래전부터 발령병을 엄하게 처벌하는 게 그거 좀 불가능해져가지고 점점 느슨해졌는데 우선 첫째 아까 내 염장무 소리도 했지만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영양실조 환자를 걷잡을 수 없단 말이죠. 계속 얘네들이 배고프니까 탈영하는 거예요. 그 막을 수가 없네. 탈영해가지고 집에 가는 거라. 밥 먹으려고 뭐 먹으려고 집에 가요. 어디 또 농장이나 들어가서 뭐 또 도둑질을 하거나 뭐 도둑질해 봐도 목이 다 오리목만큼 가늘어져가지고 힘도 없는 게 또 그 훔친들 제대로 훔치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내 기차칸에서 굶어 죽는 것도 봤는데 집에 가느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해서 뭘 이렇게 떠주니까 이미 지나가서 주는 것도 먹지도 못하더라고요. 넘기지 못. 그런 정도로 탈영병이 너무 많으니까 그 많은 걸 다 죽일 수가 있나. 무기징역도 보낼 수가 없고 탈영병에 대한 처벌 수위를 자연스럽게 뭐 저절로 낮춰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어떤 현상이 된가 하면 우리 친구 사례를 보면 우리 친구가 전에 막내 아주 어린 나이 차인 누뚱이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군에 갔어요. 군에 갔는데 엄마가 걱정돼서 부대에 한번 어떻게 해서 뇌물 써가지고 부대에 찾아갔어요. 갔는데 자기 아들이 보초 서는 거 알아 못 봤다니까 보초소에서.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말라서 힘들어서 보총을 옆에다가 세우고 머리도 이렇게 하고 그 보초 서는 거나 마는 거나 하지. 아이고. 그래 보고 엄마가 들어가서 막 난리 번진 거야. 내 얘를 데려가겠다고. 그 원래 명령 듣고 데려가요. 근데 명령이 뭐고 이게 군대인가고. 이래가지고 미국놈 잡는 거고. 내가 집에 가서 다 회복시켜가지고 미국놈 잡을 수 있게 만들어서 내가 다시 갖다 세울 테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고 데려왔거든. 근데 너무 심각한데. 그런 정도예요. 그래서 부대 심지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부대에서 이렇게 탈영병이 생겨서 갔다게 되면 그 대리를 아무래도 고참이나 무슨 하급 소대장이나 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가는 놈들이 좋아하는 현상이 다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들도 너무 힘들어. 탈영병 데리러 감내하고 그 탈영병네 집에 가게 되면 당연히 그 집에서 애를 다시 보내겠어요? 이게 나와야 가지고 또 데려올 형편도 못 되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 잘하라고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 또 뭐 이만큼 꿍져가지고 이건 중대장한테 잘 이야기해 주라고 이것도 가지고 가고 뭐 어쩌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거기에 탈영병 데리러 가게 되면 좋단 말이야. 그 가는 게 많이 있으니까. 또 가는 동안 뷰 생활도 안 하고 부대를 빠져나와서 얼마나 좋아. 또 북한 기차라는 게 왔다 갔다 교통이 나쁘니까 한 번 갔다 오니 보름 걸릴지 한 달 걸릴지도 모르는데 나오면 아주 뭐 풀어놓은 강아지 그러니까 영양실조를 막기 위해서 군인들이 훈련을 시키지 말라고 내려와요 명령이 내려온 적도 훈련 시키지 말고 훈련 모드가 아니라 보양 모드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훈련하면 못 쓰게 되니까. 남한이랑 좀 많이 차이가 있는데 저희도 그 군형법에 의해서 가장 엄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의 경우는 사형이고 총살형을 해요. 반란수괴. 이제 내가 반란수괴에 이제 뭐 앞장섰어요.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멋있지만 넌 이제 총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군대 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저희도 제공하거나 막 이적 현상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무기 파괴하거나 그걸 무기 파괴하거나 이런 경우에 또 이제 총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휘관이 만약에 이제 항복을 했다. 지휘관이 항복하면 사병들이 지휘관을 쏴 죽여도 돼요? 그래도 되냐? 그건 안 되고 이제 남한에서 즉결 처분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6.25 때 잠깐 있었던 거고 사실 즉결 처분이란 거는 없습니다. 군형법에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은 다 재판을 거쳐야 됩니다. 원래는 군법원에서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 말이 되게 많아서 요즘에 찜은 이제 군법에서 하다가 제가 맡은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고등법원에서 이제 옮겨져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건 근래에 이제 법 개정이 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네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해보면은 좀 나오는 게 성범죄가 좀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이 성범죄가 약간 낮은 계급보다는 사실 올라갈수록 장교나 이 계급, 높은 계급에서 조금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위력으로 약간 이렇게 여성 군인을 이제 강간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그거를 이제 숨겨야 했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대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군법원에서 계속 그럴 수 이루어지는 있는 게 소지가 있지. 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법이 개정된 상태고요. 이제 탈영병의 경우도 한국에서 원래 되게 많았다가 요즘 조금 감소한 게 휴대폰을 보급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이러고 나니까 많이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졌다. 이제 구타 행위 같은 거에 대한 처벌도 있는데 특히 군인 대 군인으로 벌어지는 경우에 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혹행위 같은 경우 한창 이슈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뭐 김일병 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돌림, 가혹행위, 먹기 싫은데 계속 억지로 먹인다거나 이런 식의 가혹행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처벌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고요. 남편! 북작! 네, 오늘 이렇게 남한과 북한의 이제 군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지. 네, 너무 고생하는데 네. 남한에서 고생하시는 국군 장병들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떠올릴 때마다 근데 이제 북한도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마음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말인데 저희 이제 다 같이 그래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국군 장병들도 항상 화이팅 하셔가지고 저도 항상 마음속으로도 응원하고 있거든요.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 같이 즐거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좀 특별하게 충성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국군 장병님들 그리고 모두 연말 잘 보내시고 충성하겠습니다. 충성!